그러니까 CPU를 만드는 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순차 논리 회로라야 되는 것이고요. 그 순차 논리 회로를 만드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이 D 플립플랍입니다. 어쨌든 이제 순차 논리 회로를 만들려고 하면 어떤 값을 현재 어디가 기록을 해놓고 나중에 그 값을 활용을 할 수가 있고 뭐 이런 게 이제 필요한 거거든요. 우선 이제 그 CPU 내에서 보면 이제 뭐 레지스터라는 것이 있으니까 그 레지스터라고 하는 것이 값을 임시로 기록해놨다가 또 나중에 또 그 값을 이용을 해서 뭐 더하기도 사용을 하고 뭐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모리, 보통 그 램이라고 하는 그 램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일종의 순차 논리 회로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값을 기록해놨다가 나중에 읽어낼 수가 있는 뭐 이런 게 필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어떤 상태를 기록을 한다 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상태를 기록한다는 얘기는 기록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특수 신호를 넣어서 기록을 하지만 그 이후에는 값이 안 바뀌고 유지가 돼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값을 기록한다는 것이 과연 뭐냐? 사실은 이제 지난번 그 질문지에 몇 가지 나온 것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뭐 또 그림도 몇 장 더 추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값을 기록한다는 것이 과연 뭐냐? 결국은 어떤 상태를 어느 한 상태로 이제 만들어 놓는 것이다 뭐 이런 건데요. 거기다 에너지를 막 축적시켜 놓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면 어떤 이런 산이라고 하든지 어떤 식의 이런 이제 볼록한 이런 형태가 있다고 하게 되면 여기 어떤 이게 구슬이 있다고 하게 되면 이것이 사실은 약간만 건드리면 이쪽으로 떨어지든 아니면 이쪽으로 떨어지든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이쪽 예를 들어서 0이라고 하는 상태고 여기가 1이라고 하는 상태라고 하게 되면 어느 한쪽을 0, 다른 한쪽을 1이라고 하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상태가 되게 되면 뭐 어쨌든 약간의 차이에 의해서 어느 한쪽으로 일단 그 확립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런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것이 이제 이쪽에 와 있다고 치게 되면 이것이 정말로 강하게 이렇게 막 넘기지 않는 한은 계속 여기 남아 있는 거죠. 이 상태. 그래도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1로 바꾸려고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든 뭐 외부에서 특별한 힘을 가해서 넘겨야지만 넘어가는 것이지 웬만해가지고 안 넘어가는 거죠. 이 상태가 이제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계적으로 보면 이제 이런 것이 이제 하나의 그 어떤 상태를 나타내는 값이 뭐 기록되어 있는 상태다. 그래서 현재 구슬이 이쪽에 와 있냐, 이쪽에 와 있냐. 이게 이제 값을 의미하는 거지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어느 한쪽에 구슬이 떨어져 있다고 하게 되면 이후에 어느 쪽에 있는지를 보면 아, 이게 0이네, 1이네, 나중에 이제 구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전자회로에서는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전자회로에서는 뭐 저런 식의 것이 아니라 이제, 어느 쪽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냐. 즉,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논리회로에서는 0 아니면 1이고 0V, 3V라고 보게 되면 현재 출력이, 이 출력 부분이 3V 쪽에 연결되어 있냐, 0V 쪽에 연결되어 있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3V 쪽에 연결되어 있으면 이게 1이 되는 것이고 0V 쪽에 연결되어 있으면 0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한 거죠. 그리고 그런 연결 상태가 한번 셋업이 되면 안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만들기 위한 한 가지 방법으로 이제 그 D-latch를 얘기를 한 거였죠. 그래서 요거 하나만 떼게 되면 요만큼만 보게 되면 이것이 이제 latch라고 하는 용어를 썼었습니다. 요 하나만 보면. 그래서 이 하나만 보면 어떤 값을 주고 그거에 대해서 이 write enable 신호가 1이 되게 되면 그러면 여기에 있는 값하고 똑같은 값이 이게 나온다. 즉 여기에 0이면 0이 나오고 1이면 1이 나오고 반대로 전압으로 얘기를 하면 여기에 0V면 여기도 0V가 나오고 여기에 3V면 여기도 3V가 나온다는 얘기죠. 근데 이 write enable 신호가 0이면 이것이 0V이면 그러면 여기가 0V든 3V든 상관없이 현재 값을 그대로 유지를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가 이제 그러면 3V다 0V다 하는 것이 뭐냐? 여기에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뭐 간단하게 낸더 게이트로 표현하긴 했지만 굉장히 상당히 복잡한 그 트랜지스터 회로로 되어 있는 거지요. CMOS 회로로.
그래서 간략하게 표현했지만 결국은 여기가 3V라는 얘기는 어떤 식으로든 3V 전원 쪽으로 이렇게 막 연결이 돼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0V, 즉 그라운드 쪽으로는 연결이 끊어져 있다 이런 상태를 말하는 거죠. 여기가 3V라는 얘기는. 그리고 이 3V이기 때문에 다음 단계의 다른 부분의 입력으로 전달되게 되면 3V라고 하는 전압이 이제 가해지는 겁니다. 그 다음 단 입력으로. 여기가 0V라는 얘기는 또 반대로 3V 쪽 전원하고는 연결이 어떻게든 차단이 되어 있는 거다 이거죠. 그리고 0V, 즉 접지 쪽으로는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게 어떤 값을 기록했다 하는 것은 거기다가 뭐 에너지를 막 축적해놓고 이런 건 아니고요. 어느 쪽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냐 이걸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레치 회로를 직전에 이제 이렇게 본 것처럼 0, 1인지 1, 0인지 둘 중에 하나인데 이것을 이제 반대 상태를 바꾸려고 하게 되면 외부에서 이렇게 어떤 거기에 적절한 전압을 주고 라이트 이네블 신호를 줘야지만 바뀌고 이 라이트 이네블 신호가 0이면 0V이면 이 상태가 바뀔 수가 없다. 논리적으로. 그걸 앞에서 우리가 본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이 레치에다가 어떤 값을 기록하려고 하면 원하는 값을 여기다 주고 0V든 3V든 라이트 이네블 신호를 3V로 1로 만들어주게 되면 그 값이 여기 들어오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상태에서 이 값을 다시 0V로 돌려놓으면 0으로 돌려놓으면 그 값이 안 바뀐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해서 값을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레치였고요. 그 다음 이제 D 플립플랍은 이제 그거를 다시 두 개의 쌍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개가 나란히 있게 되는데 요 라이트 이네블 신호를 서로 반대로 뒤집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름을 그냥 로드라고 붙였는데 어쨌든 여기다가 어떤 값을 기록을 한다, 로드를 한다라고 하는 이제 상황이 되게 되면 평소에는 이 값이 이제 0이었겠죠. 0V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 값이 반대로 뒤집어졌으니까 1이 됐을 거고요. 따라서 항상 여기하고 똑같은 값이 여기에 전달될 겁니다. 여기 0이면 0으로, 1이면 1로. 반대로 여기서 이게 0이기 때문에 이 값은 안 바뀌죠. 이건 0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로드 신호가 0이라고 하게 되면 여기에 해당하는 값은 항상 이 D 값하고 같은 값이 나오고 있을 것이고 이 Q라고 하는 출력은 이 값하고 상관없이 그냥 원래 값이 남아있는 겁니다. 즉, 이 D 값하고 상관없이 이 값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지요. 그러다가 로드 신호가 이제 1로 착 올라가면 그 시점에 여기 값하고 똑같은 값이 출력으로 나오겠죠. 반대로 여기에는 이 값은 D 값하고 상관없이 그냥 현재 값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드 값이 1로 올라가는 순간 그때 이제 이 값이 하고 똑같은 값이 즉 이 값이라고 하는 것은 로드 값이 0일 당시에 이것에 의해서 결정되어 있던 그 값이 결국은 여기까지 전달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 값은 뒤에 상관없이 이 값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로드 값이 1이 되게 되면 이제는 D 값이 막 바뀌어도 이 값은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이 값이 어떻게 결정되냐 하는 것은 로드 값이 1로 착 올라가는 그 순간 이때 여기에 무슨 값이었냐에 의해서 오는 거죠. 또는 로드 값이 1로 올라가는 그 순간 요 뒤 값이 뭐였냐에 의해 가지고 이게 결정되어 있고 그 값에 의해서 이게 결정되는 겁니다. 따라서 로드 값이 1로 올라가는 그 직전에 D 값이 뭐였냐, 그죠? 로드 값이 1로 올라가기 직전에 D 값이 뭐였냐에 의해서 그 값이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러고는 D 값이 바뀌어도 이제는 변화가 없는 겁니다. 그지? 그래서 결국은 이 D 플립플랍이라고 하는 것은 이 로드라고 하는 신호가 1로 착 바뀌는 그 순간에 이 값이 뭐였냐에 의해서 이 값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 로드가 계속 1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D 값이 막 바뀌어도 여기에는 아무 영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레치 한 개만 놓고 보면
이 로드 신호가 1인 상태로 유지가 되면 이 T값이 바뀌면 그 값이 그래서 이것도 계속 같이 따라 바뀝니다. 이것이 1인 상태에서는 이 값이 바뀌게 되면 이 값이 같이 따라 바뀌죠. 근데 이렇게 두 개를 쌍으로 놓고 보면 로드 값이 1로 착 바뀌는 그 순간에 이 값이 뭐였냐에 의해 가지고 이 값이 다 결정이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 설사 이 로드 값이 계속 1로 유지가 되더라도 이 값이 바뀌더라도 이것이 안 바뀌는 겁니다. 즉 결국 로드라고 하는 신호가 이렇게 상승 엣지로 착 바뀌는 그 순간에 값이 기록이 되고는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는 거죠. 그 상태가 이제 안정적인 상태로 유지를 하겠다 뭐 이런 취지가 되겠는데 굳이 이걸 왜 하냐? 그래서 이 그림을 하나 더 추가를 해봤어요. 만약에 이런 D 플립플랍을 안 쓰고 그냥 래치를 쓴다라고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그림을 그린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제 우리가 그 순차 논리 회로를 만들려고 하면 어떤 식으로든 출력 부분이 다시 어떤 회로에 의해서 다시 D 플립플랍의 입력으로 다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같으면은 D 래치의 출력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져서 다시 입력으로 들어온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뭐 예를 들면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였겠죠. 이게 이제 레이스트라고 하는 것이 D 플립플랍들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값이 어떤 식으로든 이런 순차 논리 회로들에 의해서 쫙 만들어져 가지고 다시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거죠. 출력이 다시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서 이 D 플립플랍의 출력이 다시 다른 회로들을 거쳐 가지고 입력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있다 이거죠. 이게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이렇게 되어 있다고 치게 되면 뭐 예를 들어서 A 요 값이 만약에 0이라고 하게 되면 이 값은 뭐죠? A 값이 0이라고 하게 되면 이 값은 무조건 1인 거죠, 그지? 여기 0이니까 이 낸드 게이트잖아요, 그지? 이게 0이고 이 낸드 게이트니까 한 놈이 0이면 무조건 1이 되는 것이고, 무조건 0이 되는 것이고 뒤집어서니까 무조건 1인 거죠, 그지? 너무 어리게 생각하지 말고 쉬운 얘기야. 그래서 A가 0이면 요 B는 무조건 1입니다. 그 A가 1이면 이제 이 값에 의해서 결정이 되게 되겠죠. A가 1이면. 그래서 현재 만약에 이제 write enable 신호가 이제 0이고 현재 0이고 즉 이 값은 안 바뀌겠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write enable 신호가 0이고 마침이도 이 값이 현재 0이었다면 그죠? 이 값이 write enable 신호가 0이고 이 값이 마침이도 0이었다면 이제 두 개를 AND를 하면 뭐가 돼요? AND를 하면 0이 될 테고 위에는 1이고 밑에는 0이니까 AND를 하면 0이 될 테고 뒤에 오면 1이 된 겁니다. 당연히 1이 나오겠죠. 1이 이렇게 해서 전달되어 있는 겁니다. write enable 신호가 현재 0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상태에서 write enable 신호가 1로 딱 바뀌었어요. 예를 들어서 1로 바뀌면 요 값이 여기에 기록이 되겠죠. 여기 1이 되게 되면 요 값이 기록이 돼서 요 값이 1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는 AND를 하게 되면 뭐가 되죠? 1이 되고 뒤집으니까 0이 됐어요. 0이 나와요. 0인데 이게 여전히 1이기 때문에 다시 또 0이 기록이 되겠죠. 1이 나와요. 다시 또 1이네. 또 1이 나와서 기록이 되고 0이네. 다시 0이 기록이 되고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렇게 회로를 만들었다고 하면 이 B라고 하는 출력 값은 굉장히 불안하게 막 바뀝니다. 계속 0이 됐다가 1이 됐다가 계속 이렇게 막 바뀌는 거죠. 막. 이게 뭐 어떤 식으로 나타날지 모르겠지만 순간적으로 막 바뀌어간다 이거죠. 0인지 이런지 막 신호가 애매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식의 출력이 다시 입력으로 들어가는 경우에 그 출력이 바뀌는 시점에 다시 입력이 바뀌게 되고 입력이 바뀌면 다시 또 출력이 바뀌어버리고 이런 상황들이 막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write enable 신호가 1로 되어 있으면 그 출력이 다시 입력으로 들어와서 다시 또 기록이 돼서 출력으로 또 나타나기 때문에 계속 상황이 막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요거를 요 D 래치 대신에 그걸 이제 아까처럼 두 개를 쌍으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붉은 점선으로 있는 부분이 이제 D 플립플랍입니다. 이렇게 만들게 되면 그런 현상이 없어지는 거죠. 아까 똑같이 여기가 현재 0이고
로드 신호는 0이다가 하게 되면 이 상태가 아까 똑같이 되어 있을 테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로드 신호가 1로 올라가면,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가 0이게 되면 여기 1이 될 테고, 여기가 1이면 여기도 1이 되어 있을 겁니다. 로드 신호가 0이라고 하게 되면. 여기 1이니까 1로 되어 있겠죠. 0이고. 그러다 로드 신호가 1로 착 올라가게 되면, 그러면 이제는 요 값이 여기에 기록이 될 테고요. 1로 바뀔 테고, 이건 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1로 바뀌게 되면 값은 0이 될 테고, 이렇게 0이 들어오지만 이것은 끊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는 그대로 1이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값도 1이 될 테고, 여전히 이놈은 계속 0으로 유지가 되어주는 거죠. 안정적으로. 자, 그래서 굳이 이렇게 두 개를 쌍으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특정, 상승 엣지라고 하는 특정 시점의 값만 찾기로 하고는 그 이후로는 안 바뀌게 이렇게 이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회로를 만들 때는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하필이면 이렇게 되어 있었지만 이것이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디레치로 가지고도 가능할 수도 있을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지만 이제 실제 우리가 회로를 만드는 데 있어 가지고는 이런 것들이 이런 수만 개, 수백만 개가 막 복잡하게 섞여 있는 회로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럴 때 어떤 식으로 바뀔지를 막 추적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논리를 단순하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막 상황에 따라 바뀌어갈지까지를 우리가 고민하지 말고 그냥 신호가 탁 상승할 때만 한번 착 기록되고는 더 이상 안 바뀐다. 이렇게 이제 회로를 만들게 되면 복잡한 회로도 훨씬 더 논리가 단순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걸 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디플립플랍을 쓴다고 치고, 그러면 이제 CPU 내부에서 일단 어떤 값을 기록하기 위한 이제 장치가 필요했어요. 그게 바로 레지스터였습니다. 그래서 토이 같으면 R0부터 R7까지가 있고, 그 다음에 컨디션 코드 레지스터가 있고, 이것들이 각각이 다 이제 비트 한 개가 이제 디플립플랍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R0 레지스터 같으면 32비트 일 테고, 그것은 결국은 이런 디플립플랍이 32개가, 32비트, 32개가 이렇게 병렬로 각각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로드 신호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기록을 하게 되겠죠. 게다가 이제 이거를 그냥 또 로드가 아니라 또 굳이 또 이렇게 또 다른 클럭하고 같이 또 이렇게 엔드를 묶어서 또 씁니다. 이것도 조금 보충 설명을 하려고 그림을 하나 더 붙였는데, 이게 이제 서로 여러 개가 있다고 하게 되면 그것에 의해서 이제 여기 있는 이 로드 신호가 약간의 이제 시차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약간의 시차가. 어쨌든 외부에서 만들어진 신호가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요 두 개에다가 어쨌든 다 기록을 하려고 했을 때에 여기도 이제 로드 신호가 떠야 되고 여기도 로드 신호가 떠야 될 텐데 신호가 뜨긴 떠되 약간의 시차가 있을 수가 있다 이거죠. 그것이 조금 빨리 오는 게 조금 뒤에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걸 하나 만들어 넣어 봤어요. 그 사실상 NOT 게이트를 거치고 또 NOT 게이트를 거쳤으니까 사실은 두 개는 같은 값이죠. 같은 값인데, 이론적으로는 같은 값인데, 이거 신호에 의해서 이 신호가 결정될 때까지 약간의 시간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이것이 0이나 1이나 바뀌게 되면 그에 맞춰서 같이 바뀌는데, 그 상태가 바뀌는데 걸리는 시간이 있다 이거죠. 트랜지스터에서 각각의 트랜지스터가 열린 것이 닫힌 것이 열리고 하는데, 시간이 제로는 아닌 거거든요. 약간의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또 연호해가지고 또 이것이 바뀌고, 결국은 두 개가 사실은 논리적으로는 같지만, 이 신호보다는 이 신호의 상태가 약간 늦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죠?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약간 늦게 나타난다 이거죠. 만약에 그렇다고 하게 되면 이 C라고 하는 이 출력이 어떻게 될까? 그래서 현재 이 로드가 0이었고요. 0이었고 여기가 두 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는 1, 여기는 0이었다고 칩시다. 그리고 그러면 이것이 1, 0이기 때문에 낸드 게이트를 거치게 되면 이 출력은 1이 되겠죠. 두 개를 엔드를 하면 0이 될 테고 뒤집어서니까. 그리고 이제 A 값은 현재 입력은 1이고 B는 0이고 1이라고 칩시다. 이 상태에서 이제 로드 신호가 탁 1로 올라가요. 로드 신호 1로 올라가면 당연히
이 값은 0이 돼야 되고 이 값은 1이 돼야 되겠죠. 기록이 되니까. 로드 값이 1로 착 바뀌는 그 순간, 로드 값이 1로 딱 바뀌는 그 순간 이 값은 0이 되고 이 값은 1이 돼야 되겠죠. 따라서 C의 값은 여전히 1이 돼야 되는 거죠. 0이 기록이 되고 1이 기록이 됐으니까 0, 1이 될 테고 그럼 출력은 역시 1입니다. 그죠? 그런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약간의 시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시간으로 이제 이렇게 그릴 때 보면 이제 그 오른쪽으로 흘러갈수록 이렇게 이제 시간으로 가게 되면 로드 신호가 예를 들어서 어느 한 순간에 이렇게 착 일로 올라갔어요. 이렇게. 그러면 A에 전달되는 신호는 이거보다 약간의 시차가 조금 늦게 이렇게 나타난다 이거죠. 약간의 시간차가 있는 거죠. 이렇게. 여기가 이제 B에 전달되는 신호는 이걸 테고요. A에 전달되는 신호는 약간의 시차가 있겠죠.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이렇다고 하게 되면 결국은 요 값이 1로 바뀌는 것보다 이 값이 0으로 바뀌는 것이 조금 더 늦게 나타나겠죠. 요게 먼저 1로 바뀌고 조금 있다 요게 0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죠? 따라서 C라고 하는 값을 보게 되면 평소에는 이제 1이었다가 요 시점이 되게 되면 어쨌든 B가 먼저 1로 됐기 때문에 요게 1이 먼저 바뀌는 겁니다. 이건 0으로 남아있는 상태 이게 1로 일단 바뀌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그래서 1이 돼가지고 출력은 0으로 바뀌어요. 그죠? 0으로 바뀌었다가 짧은 시간 이후에 A마저도 로드 신호가 이제 발생을 해서 바뀌게 되면 그 순간에 다시 올라오는 겁니다. 1로. 그잖아요. 그죠? 그래서 약간의 시차만큼 이렇게, 길이를 같이 합시다. 요 시차만큼, 요만큼의 시차가 걸려서 1이었다가 잠시 0으로 떨어지다 다시 1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런 식의 예기치 않은 이런 소위 말하는 글리치가 막 생겨요. 실제 회로를 만들다 보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런 특이 신호에 의해가지고 다른 회로에 또 막 영향을 미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또 그런 고민도 또 좀 이런 신호가 마침이도 없으면 좋겠는데 곳곳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역시 또 좀 더 생각을 단순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기록은 무조건 같은 시간에 이루어져야 된다. 설사 이 신호가 약간의 시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여기에 전달되는 신호는 동시에 들어가도록 하자. 그래서 이렇게 AND를 하고 클락 신호를 묶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요놈이 이제 어쨌든 1로 바뀌게 되면 요게 조금 먼저 1이 되고 요건 조금 뒤에 1이 되겠죠. 그렇지만 두 개 다가 일단 1이 되고 난 이후에 클락 신호를 촥 1로 바꾸는 겁니다. 두 개가, 그러니까 이 로드 신호보다 조금 더 시차를 늦게 줘가지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둘 다가 1이 제대로 셋업되어 있다라고 하는 시점쯤 돼서 클락 신호를 1로 착 올려주게 되면 그럼 동시에 1이 착 들어가는 거죠. 로드 신호가 0이면 이것이 0이면 클락 신호에 상관없이 이건 항상 0인 거죠. 그죠? 그래서 로드 신호가 0이면 이 값은 안 바뀝니다. 근데 이게 이제 1이 되게 되면 이 두 개가 약간의 시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클락 신호가 탁 1로 바뀌는 그 순간 같은 시점에 탁 값이 전달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회로를 만들 때 보면 이제 그 회로 전체에 곳곳에 이런 것들이 막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이 어느 놈은 조금 빨리 기록이 되고 어느 놈은 조금 늦게 기록이 되고 이런 시차가 발생하게 되면 그거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모든 이런 D 플립플랍이나 이런 것들이 동일한 시간에 딱딱딱 보조를 맞춰서 실행하도록 해주자. 그래서 클락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클락이라고 하는 것이 전체 회로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보조를 맞추는 역할을 해주는 거지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하루에 해가 뜨면 일어나고 해가 지면 자고 하는 것이 각 사람마다 하루의 시차가 막 생활 패턴이 다르지만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그거에 의해서 사람이 계속 이제 맞춰가는 겁니다. 그죠? 똑같은 거지요. 그래서 이것이도 이제 클락 신호에 의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착착착 상태가 바뀌어가는 것이 딱딱딱 이제 보조가 맞게 넘어가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클락 신호를 그러면 이제 좀 빨리 하면 좋겠죠. 그럼 속도가 빨라지겠죠. 근데 빨리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한계가 있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처럼 이놈들에 의해 가지고 이 두 개의 시차가 있을 텐데 그 시차보다 더 빨리 움직여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의 그 시차가 있는데 그 충분하게 시간이 지나고 난 뒤라야지만 클락이 이렇게 바뀌어야지 의미가 있는 거죠. 클락 신호가 중간에 이렇게 탁 떠버리면은 이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차를 감안해서 가장 빠른 놈과 가장 늦은 놈에 대해서 이걸 감안을 해서 그거에 의해서 이제 클락이 발생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클락 속도를 그냥 임의로 우리가 빠르게 쓸 수가 없는 한계가 거기서 오는 거죠. 자, 그래서 사실은 이 내용들은 이제 뭐 실제 이제 회로를 만들 때 가면 이제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실제 회로를 만들려고 하면. 회로 설계할 때에. 근데 우리는 이제 그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생략을 하고 이제 넘어갔었는데. 자, 그래서 이제는 레이스트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이제 D 플립플랍들이 쫙 병렬로 여러 개가 있고 거기에 클럭 신호와 로드 신호가 같이 있다. 별도로 존재를 한다. 라고 가정을 하자 이거죠. 그래서 요런 이제 기호를 썼는데 이런 기호들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기호입니다. AND 게이트, OR 게이트가 나름대로 표준으로 쓰는 기호이듯이 이런 것들도 이제 일반적으로 쓰는 표준화된 기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두 개의 레이스트 값을 더한 결과를 지금 같으면 R1, R2의 값을 더해서 R3에다 기록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 클락 신호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이제 신호입니다. 그 실제 그 이제 CPU의 속도를 이제 그 결정하는 놈이죠. 그리고 결국은 이것을 이제 그 단계를 기록할지 말지는 이게 로드 신호에 의해서 결정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쨌든 현재 R1, R2의 값이 있게 되겠고 이것이 이제 새로운 값으로 안 바뀐다고 보게 되면 이 로드 신호는 0이었겠죠. 그리고 그 값이 add, 가산기에 대해서 A, B 부분으로 전달되게 될 테고 그거의 합에 대한 값이 나오고 있으면 그것이 이제 R3에 전달되고 있다고 쳤을 때에 이 로드 신호를 적절한 시점에 탁 1로 바꿔주게 되면 이 두 개에 대한 더한 결과 이게 기록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가산기만 가정을 했는데 가산기가 아니라 뭐 감산기든 뭐 AND, OR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하게 되면 여기에는 사실은 이제 가산기 대신에 ALU라고 하는 이러저러한 기능을 다 가지고 있는 회로를 넣고 그 선택 신호를 적절하게 또 주면 이제 더하기 한 결과, 빼기 한 결과들이 선택이 돼서 기록이 되는 겁니다. 그 여기서는 이제 R1, R2, R3를 그냥 이렇게 R1, R2는 입력으로만, R3는 출력으로만 썼는데 이게 아니라 이제 실제로는 이놈들이 다 이런 ALU 연산을 하기 위한 오퍼란드로 쓰일 수도 있고 또는 그 결과를 저장하는 용도로 쓸 수도 있고 뭐 그렇게 이제 임의로 우리가 선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회로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R0, R1 이런 8개의 레이스트가 있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이 ALU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진 이제 복합적인 회로라고 보면 그 중에 이제 두 개의 값을 가지고 연산을 하게 될 테니까 그 첫 번째 값은 8개의 레이스트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겠다. 그래서 멀티플렉스가 쓰인 겁니다. 그래서 8개 입력 중에서 하나가 선택이 돼서 나온다. 그 선택하는 신호는 3비트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이 8개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각각이 또 32비트죠. 그죠? 각각이. 그래서 한 비트짜리 멀티플렉스가 32개가 병렬로 있는 겁니다. 각각의 비트를 담당하는. 원래 우리가 멀티플렉스 회로를 보면 한 비트만 갖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각각이 32비트이기 때문에 그러한 멀티플렉스가 32개가 쫙 병렬로 쌍으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비트 제로는 비트 제로끼리, 비트 1은 비트 1끼리 이렇게 막 선택을 한 거죠. 똑같이. 마찬가지로 오른쪽 것도 역시 또 8개 중에 하나가 선택이 될 수가 있을 테고 그것을 위한 선택 신호가 있게 될 테고 3비트로. 그 다음에 이 기능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8가지 기능이 있다고 보면 역시 또 이제 더하기인지 빼기인지 AND인지에 따라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신호가 또 3비트가 될 테고 그럼 이 값은 이제 결국은 이 선택 신호에 의해서 첫 번째 값
이 선택 신호에서 두 번째 값이 선택이 되고 이 선택 신호에서 또 계산한 어떤 계산할지가 선택이 되고 그렇게 해서 이 값은 항상 이 세 가지 신호에 의해 가지고 값이 딱 나오는 겁니다. 각각은 다 조합 논리 회로죠. 그죠? 이것들은 다 조합 논리 회로입니다. 그래서 현재 값이 뭐냐에 따라 가지고 이 값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값이 다시 또 모든 레이스에 또 동일하게 쫙 전달되어져요. 32비트가 각각의 비트에 대해서. 그래서 그 결과를 다시 또 어디에 기록할래? 그 역시 또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을 이 신호를 가지고 선택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각각의 이제 로드 신호가 있는데 어느 하나에만 로드 신호를 발생시키면 그게 기록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사실은 이제 클락 신호는 이 회로가 워낙 복잡해지니까 이제 클락 신호를 뺐습니다. 원래 클락 신호가 여기에도 전달되고 각각이 똑같이 클락 신호가 전달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클락 신호는 모든 D 플립플랍에 그냥 똑같이 전달된다. 무조건 똑같이. 그걸 전제로 했고 그 회로에서는 그냥 뺐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어느 하나에만 이제 활성화 신호가 뜨면 되겠고 따라서 디코드가 사용이 되면 되겠지요. 그래서 이것이 3비트에 의해 가지고 8개 중에 1개만 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만 로드 신호가 발생하는 거지요. 그리고 그것도 무조건이 아니라 기록해야 될 때만 기록하는 거죠. 아무 때나 기록하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뭐 스토어 명령을 실행하는데 레지스터 값을 메모리에 기록하려고 해. 근데 뭐 결과를 여기다 기록하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레지스터 간에 산술 연산을 해서 그 결과를 어떤 레지스터에 기록을 해야 되는 그 시점에만 기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로드 신호를 적절하게 딱 그 시점에 맞춰서 1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것을 이제 CPU를 만든다고 보면 일단 그 기계 코드 명령을 메모리에서 읽어오지요. 읽어오면 그것을 CPU 내부에 일단 보관을 합니다. 보통 그걸 이제 그 인스트럭션 레지스터, 명령 레지스터라 그러는데 그 IR 레지스터에 일단 기록을 한 다음에 그 값을 이용하는 거죠. 그러면 앞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토이 CPU 같으면 32비트 이렇게 명령어 형식이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DR에 해당하는 요 비트, 3비트가 있는데 이 3비트가 곧 이 레지스터의 3비트 출력을 그대로 여기다 전달해 주면 되는 겁니다. 이 레지스터의 3비트 값을 여기다 그대로 전달해 주고요. SR 필드에 있는 3비트 값을 그대로 여기다 전달해 주고 SR2 필드의 3비트를 그대로 여기다 전달해 주고 그 다음에 ALU에 있는 3비트는 그대로 ALU 기능 선택하는 사용을 하고 이렇게 하면 이 산술 논리 연산을 위한 모든 기능을 다 갖고 있는 거죠. 남아있는 것은 요 신호를 적절한 시점에 1로 만들어주기만 하면 돼요. 그죠? 요 신호를. 적절한 시점에. 그거는 별도의 순차 논리 회로를 하나 더 갖고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어느 시점에 이걸 1로 만들어줄지를 이제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산술 논리 연산하는 회로는 이것 가지고 임의의 레지스터와 임의의 레지스터 간에 임의의 연산을 해서 임의의 레지스터에 기록하는 작업이 다 이걸로 다 해결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여기서 본 것처럼 이런 결국은 이제 CPU가 실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요 아까 로드 신호를 적절한 시점에 1로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는데 그 플러스 매번 하는 일이 일단 실행해야 될 기계 코드를 메모리에서 읽어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느 시점에는 메모리에서 명령어를 읽어오고 그런 다음에 그것을 내부의 IR 레지스터에 기록하는 작업도 한번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명령어 종류에 따라 가지고 적절하게 또 뭐 해석하는 시간도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그것이 마침도 이제 ALU 연산이라고 하면 이렇게 해서 로드 신호를 적절하게 탁 띄워주면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스토어 명령어다. 어떤 값을 메모리에 기록하는 거다. 그러면 이게 아닌 또 다른 어떤 신호가 필요하게 되겠죠. 메모리에서 읽어오는 로드 신호다. 역시 또 다른 어떤 신호들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간적으로 계속 흘러가면서 명령어 읽어오고 해석하고 그 다음에 실행을 하기 위해서 각각의 종류에 따라 가지고 어떤 신호를 만들어주고 이것이 계속 돌아가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거를 또 그런 신호를 발생시키기 위한 순차 논리 회로를 또 하나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만들어야 돼요.